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국민의힘의 총선백서 투기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랑 연수, 오찬도 함께하고 연수도 가졌던데 이후에 비공개 토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네. 참석을 하신 거였죠. 네,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한 대표랑 얘기하실 만한 기회가 있었을까요? 뭐 저는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네. 충분히 얘기할 기회들 있었고요. 예. 분위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근데 김대남 전 행정관과 관련해서 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좀 분분한 걸로 저도 이제 듣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진 않았나요? 그 얘기는 안 나왔고요. 제가 좀 물어볼까 하다가 여쭤볼까 하다가 분위기 망칠 것 같아가지고 예. 이 어제 이 모임이 그 황교안님이 아니라 황우여 대표님 때 예. 한번 비슷한 게 한 30분간 있었고요. 네. 그 이후로 처음 이제 원외위원장들 모인 겁니다. 당 대표와 함께. 그래서 한 대표 취임 이후엔 또 처음이었잖아요. 처음입니다. 예. 네. 그 전에 이제 뭐 1박 2일 뭐 원내 의원들 연찬회가 2번 있었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원외위원장들 불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불만을 해소하려고 빨리 하느라고 이제 짧게 한 거예요. 네, 짧게 하다 보니까 원외위원장들이 굉장히 험지가 많잖아요. 네. 예, 뭐 저 서쪽에 예. 뭐 밑에 호남 지역이 많고 멀리서 오셨잖아요. 근데 오자 가자 그게 더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이제 불만이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기 진작이 좀 덜 된 거죠. 아, 사개 진작이. 예. 뭐 인원이 워낙 많아서 뭐 한마디씩 하셔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사실 네. 저희가 총선백서 특위와 김대남 전 행정관 관련 네. 이슈 때문에 뭐 모신 거니까 그 네.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 보도에 의하면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여 중인 한 단체 대화방에서 한 당협위원장이 지금 이상규 위원장 주장을 좀 비판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약간의 해프닝이 좀 있었다는 것 같은데 기사가 조금 잘못 나간 잘못 부분이 나갔어요? 있고요. 네. 한 단톡방이 아니라 원외위원장들 전체가 모여 있는 단톡방입니다. 그러면 몇십 명이 되실 예, 한 텐데. 148명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 보니까. 근데 그 어떤 걸 올리셨냐면은 제 페이스북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잡으려고 올린 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디다가 뭐 나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니까 페이스북이 유일한 제 발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올려놨는데 그걸 많이 보셨나 봐요. 예. 근데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니까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이걸 올릴까요 하고 얘기하셔서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정치인은 자기 뭐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예. 했더니 올리셨고 네. 이걸 올리시고 서로 왜 밖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크게 나가서 얘기하시는 모든 분에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요즘 잘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예. 저 당에서 연락 한 번도 못 받고 지금 한 4, 5일 넘게 됐거든요. 이렇게 공격당하고 저 너무 힘듭니다. 예. 잠도 못 자고 네. 기자들 전화 오면은 다 하나하나 다 워딩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데 예. 살 수가 없게 만드니까 네. 왜 이게 검찰 수사가 무서운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종혁 최고위원 같이 친한계 인사들 위주로 네, 박상수 뭐 예. 대변인도 엄청나게 많이 가서 방송 엄청 많이 네. 하더만요. 이분들 위주로 뭐 좀 방금 이제 오셨던 분도 예. 방송 많이 하시고 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실제와 좀 다른 내용이 좀 제가 나가고 봐서는 있다. 다 예. 다릅니다. 예. 사실관계 다 모르고 그 보통 한 지금 짧게는 2개월 전 얘기고요. 길게는 총선 때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6개월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지금 신지호 전 부총장 얘기하시는 거는 이건 대외비 문건이었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70억으로 알려져 있는 여론조사 비용은 사실은 18억이었고 네. 그 한동훈 대표 이미지 조사는 아니었고 네. 뭐 의식 조사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뭐 일단 대외비. 모든 게 궁금하긴 한데 대외비 말씀드리면은 제가 군대에서 2급 비취 인가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군대에는 1급, 2급, 3급 대외비가 있고요. 예. 대외비는 대외비잖아요. 네. 내부에선 봐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외비 도장 찍혀 있으면 내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급이면요. 비취 인가증이 없는 사람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상급까지. 예. 상급이 있으면 봐도 되고. 근데 우리 당에 제가 2월 1일에 입당한 사람입니다. 네. 2월 1일 입당하고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설명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예. 대회비라는 문건이 있는지도 몰랐고 총선 백서위원으로서 제가 회의를 거의 모두 들어갔습니다. 30번 넘게 네. 들어갔고 예. 뭐 찾아볼 거 다 찾아보고 밤새 가면서 제 딸이 고3인데 예. 고3 딸 밤새니까 옆에서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당원 당규 보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근데 대회비라는 문서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거고요. 예. 그게 만약에 대회비다. 그럼 저한테 준 분이 잘못된 거죠. 근데 백서 투기 위원들 간은 공유가 됐을 수 있는데 밖으로 백서가 발간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알 수는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회비가 아닐까 싶긴 저보다 한데요. 훨씬 더 정치 분야에서 오래되신 부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예. 명함 보니까 부장님이신데 그게 오래되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죠. 저는 8개월 됐고 네. 지금까지 보시면서 정당 이 얘기 중에 대회비라는 그 키워드로 뭔가 뉴스가 된 적 있었습니까? 문건 유출, 예. 문건 유포 이런 거 있었어요. 저 다 찾아봤습니다. 네. 10년치를. 예. 없습니다. 민주당도 없고 우리 국민의힘도 없고 자유한국당 심지어 새누리당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지금 와서 대회비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당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 한 사람의 일탈이 가져오고 그리고 그 녹취가 예. 저도 전화 통화하면 별 얘기 다 하거든요. 네. 여기 얼마 전에 출연했던 박상수 변호사하고도 별 얘기 다 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막 예. 이런 얘기도 예. 하고 그런 얘기까지. 예, 저 다 합니다. 예. 왜 권력에 붙어가지고 너 형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냐? 너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거 녹취 까가지고 뭐 얘는 대표님 이런 건 아닙니다. 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이 김대남이란 분이 어떤 분이 잘 모르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김종혁 최고위원님이나 신지호 부총장님과 더 친분이 있고 심지어 신지호 부총장님은 우리 당에 소개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가 어쨌든 네. 그걸 가지고 김대남 전 행정관도 여론조사 얘기를 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당비를 좀 횡령했다 이런 주장을 폈던 건데 네. 그 액수 자체가 좀 틀렸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규 의원은? 70억과 이제 18억, 18억. 예. 얘기를 이제 드리면요. 70억은요. 우리 당에서 예. 선거 비용을 쓴 네. 회계 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들어가면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25일에 예. 세계일보라는 곳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당이 70억이니까 민주당은 얼마인지 제가 알면은 대회비잖아요. 예. 74억. 저는 그 대회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주당은 74억이고 우리 당은 70억. 70억. 그걸 김대남님이 얘기한 겁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선관위의 자료를 받았으니까.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18억입니다. 예. 18억은 제가 총선 그 백서위원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봤거든요. 네. 그 이미지 조사 자료를 볼 때 한 4,000장 정도 되는 자료를 다 본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황당한 조사가 하나 있길래 그걸 네.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냥 이런 제목이 있더라. 웃기지 이미지 않니? 조사 제목이 네. 있더라. 한동훈 위원장 호감도 앤드 이미지 조사예요. 예. 정확한 워딩이. 예. 그겁니다. 그게 총선 직전에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월에 있었던 조사입니다. 2월에 있었던 조사. 예. 근데 그게 근데 왜냐면은 그때 누가 뭐래도 사실 원탑으로 좀 선거가 치러지는 경향이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선거의 간판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을 짜는데 좀 필요한 조사는 아니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은 밝히면 되잖아요. 네. 조사한 내용을. 근데 그게 비밀이 아니다라고 아니잖아요. 하니까. 아니, 왜 안 예. 밝혔을까요? 네. 내용이 안 좋았거든요. 예,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예. 특히 20대 여성한테 안 좋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사해놓고 발표를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고 그게 발표를 안 했다고 대외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전화도 다 뭐 전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웹조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 예. 안에는. 근데 발표를 안 했는데 그게 왜 대회비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왜 우리 당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팀들이 있는데
우리 총선 백서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 왜 대표 혼자 있냐? 음. 선거를. 왜 혼자 예. 그런 조사를 해서 치렀느냐?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조 예. 심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황당한 거잖아요. 그게. 예. 여당인데 야당을 심판하자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왔냐? 그것도 제가 다 알아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재명 조국 심판 아닙니까? 네. 이제 2조 심판이 제가 며칠 전부터 그러는데 이상규 조정훈 심판이래요. 예. 원래는 이철규 조정훈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까? 하시더니 뭐 좀 모르겠는데 네. 예. 이상규 조정훈 심판이라고 왜 저까지 심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조에 들어가셨구나. 예. 근데 그 대외비에 대해서 좀 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인데 네네. 총선 백서는 발간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좀 공유가 됐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뭐 비밀이다. 기밀 문서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신 것 이미지 같습니다만. 조사 내용은요. 백서위원들이 모릅니다. 예,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럼 아예 그걸 없습니다. 아는 거는 누구가 저 있으신 거예요? 혼자 정도를 알 거예요. 아. 왜냐면은 이거 얘기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의도 연구원장님이 주신 엄청나게 많은 자료 예. 1시간 40분 마지막 인터뷰에서 나온 거예요. 여의도 연구원 마지막 인터뷰. 예. 그분이 이제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시면서 해명하면서 주신 자료들이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주고 해서 이만큼입니다. 네. 예, 이만큼이면은 A4로 4,000장이 넘잖아요. 예. 그걸 다 스캔을 했고 다 조사 이 네임을 다 달아서 예. 예, 문서 작업을 다 해놓은 거고요. 네. 그거를 다 읽을 시간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 읽었다는 겁니다. 다 그리고 읽으셨다. 제가 이제 예. 그걸 처음 꺼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찾아보시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신지호 그 부총장님이 2개의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그때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죠. 2개의 조사가 맞는데 그걸 2개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 묶을 수가 없냐면은 2월에 하고 3월에 했거든요. 예. 3월에 한 조사는 다른 조사입니다. 그리고 정치의식 조사는 아예 없습니다. 3월에 한 건 무슨 조사인가요? 3월에 한 조사는 이거 얘기하면 대회비라 또 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일단 감옥 가기 싫은데 예. 무서운데 네. 감찰하고 예. 감찰이란 단어도 없는 거 아세요? 정당 네. 용어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2월에는 이미지 조사였다고 하면 3월은 그럼 어떤 조사를 한 거? 똑같은 조사입니다. 같은 뭐냐면은 조사를? 국민의힘 이미지 앤드 호감도 앤드 이미지 조사였어요. 아, 그건 예, 당에 예. 대한 조사였군요. 예. 그 아까 대외비가 정당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대외비가 근데 보통 공개를 하지 않는 것들 그 내부적으로만 알아야 되는 기밀 문서를 대외비라고 하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무감사했던 자료 같은 것들 이건 외부로 공개를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예. 그래서 그건 대외비 문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총선백서 같은 경우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 위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홍영림 전 여의도 연구원장을 인터뷰한 내용 같은 것들은 알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건 좀 대외비로 분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예. 백서위원 할 때 어떤 뭐 비밀 유지 서약서 이런 것도 써본 적도 없고요. 네. 제가 컨설팅을 하는 그 경영대학원 교수인데 제가 많은 걸 하거든요. 기업도 하고 예. 뭐 여러 하면서 비밀 서약 쓰고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비취 인가증이 있던 작전 상황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비밀 작전 5027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도 다 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는데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 이런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님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대외비 아닌가요? 대통령은 어떻게 했다. 대통령은 뭘 했다. 예. 예를 들면 김정은이나 김일성은 똥도 뭐 다 숨겨가지고 가져간다며 똥 싸면요. 예. 예. 그렇죠. 담배도 뭐 피면은 그거 다 수거해 가고. 예. 왜냐면 거기에 건강 DNA 정보가 셀 수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DNA니 네. 뭐니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우리 김정은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보다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당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하고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의 여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더 감찰해야 되고 예. 그게 더 당무감사해야 되고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 페북에 올리신 글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네네. 이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를 계속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당연히 독대는 좀 답이 안 왔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언도 드리고 간신 명단을 드리겠다 뭐 이런 네. 식의 표현을 쓰셨어요. 그 독대를 제가 두 번째 독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네. 첫 번째 독대 요청을 드렸을 때는 아무 연락도 안 왔고요. 근데 확인은 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추신을 붙였는데 그 추신에 대한 내용이 해결이 됐어요. 예. 추신이 뭐 어떤 걸 붙이신 거죠? 백서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외부 위원들 회의비는 좀 주셔라. 네. 회의비 주기로 했으니까 예. 회의비 나갔습니다. 어제. 회의비 지급이 어제 됐군요.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봤다는 확신이 있어서 음. 어제 올렸습니다. 독대 요청을 한 번 더. 네. 그래서 어떤 독대를 해드릴지 그걸 이제 쓴 거죠. 재연과 간신 명단. 간신 명단이라는 건 뭘까요? 전체 내용을 뭐 사실 독대에서 설명하셔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네, 뭐 여기 맞습니다. 출연하신 김에 뭐 네. 간략히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어제 대표님께서도 그걸 물어본 우리 원외위원장이 있었어요. 왜 예. 자꾸 독대를 하냐. 네. 추경호 원내 대표님이랑 이제 셋이 밥 먹어도 되지 않냐. 예. 맞잖아요. 네. 저도 옆에서 듣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아니 나는 그 다른 거다. 말할 수 없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하나만 얘기 드리면 우리 당이 45%에서 50%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성북을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데 그리고 네. 서울의 25개 지역구 정도는 당선이 안 됩니다. 네. 우리 당이 무조건 40에서 45% 지지율을 얻어야 됩니다. 그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묘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재연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예. 한 10가지 정도 되고요. 네. 간신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바이어스입니다. 너무나 소음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실과 이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예를 들면 뭐냐면 제가 커피숍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사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뭐 바리스타가 엄청난 바리스타예요. 예.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가 왔어요. 사장 열심히 해. 근데 지배인이 자꾸 셈이 나는 거야. 사장님이 바리스타만 잘해주니까. 예. 그 지배인이 돌아다니면서 뭐 리뷰에다가 우리 지배인은 맨날 담배 피우고 커피 만든다. 네. 똥 싸고 손도 안 닦고 커피 만든다. 막 예. 이런 얘기를 리뷰에 막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집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은 그 짝입니다. 예. 대통령이라는 주방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당에서는 정책을 얘기하지 않아요. 당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대통령 맨날 뭐 만찬만 하는데 나 안 불러 막 이런 것만 얘기해요. 지금 한동훈 자기들끼리 주변에 밥 있는 먹어. 친한계가 주로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유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저는 대표님 독대를 통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독대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규 전 국민의힘 총선백서 투기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